이제 이번에는 양자암호입니다. 성장주의 끝판왕 나야나 이렇게 제목이 좀 달렸는데요. 이제는 이 양자 컴퓨터로도 풀 수 없는 이제 양자암호 기술이 좀 더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보안에 대한 기술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양자암호에 대해서는 손 팀장님부터 좀 의견 들어볼까요? 네, 우선 성장주의 장점은 어떤 실적, 시장이 거세게 커질 것이 보인다이고 단점은 실적이 손에 진짜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악재에 정말 취약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시장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상황에서도 성장주가 좀 햇빛을 받는 부분인데 성장주들이 이제 대장급 성장주들이 밀릴 때는 그 아랫단인 성장주가 이제 우후죽순처럼 치고 올라오는데 그런 모습이 양자암호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자암호가 성장주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제 올해 상반기에 주름 잡았던 성장 섹터가 뭐가 있지? 라고 하시면 대부분 마지막에 양자암호가 있었기 때문에 네. 어려운 시장 속에서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양자암호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이 양자암호의 또 수급이 균일합니다. 네. 이제 좀 단기적인 매매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CBDC 뉴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STO, NFT 뉴스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양자암호 뉴스가 나오고 보안 뉴스가 나오고 통신장비 뉴스가 나옵니다. 이 플로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플로우가 지금 양자암호랑 보안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뉴스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CBDC 뉴스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와 머니트리랑 서울옥션이 상승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제 STO 시장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이랑 STO 관련 양자암호 뉴스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뉴스가 4가지가 더 있습니다. 충북이 양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의회에 조례를 지정했다는 뉴스, 이제 정부 정책 발언이 곧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제 양자 컴퓨터를 반도체에 도입하면서 서방에다 판매를 하겠다 이런 기대감을 둘 수가 있고요. 네. 양자 컴퓨터 시장 규모가 2022년 1조 7천억 원 시장 규모에서 매년 40% 성장한다는 뉴스가 있고, 근데 이제 수급이 개인 투자분들 수급 들어오고 있고 네. 외국인이 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기관 투자가들 접근을 하고 있고 양자암호 대장급 종목들은 이미 시세가 안드로메다로 갔지만 그 후속주들은 기관 순매수를 앞세워서 아직 거래량 살아있으니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재미있는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돼서 픽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양자암호에 대한 손 팀장님의 의견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좀 차례대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양자암호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정 이사님은 양자암호 테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관심 없어요. 바로 이렇게 첫 마디부터 손 팀장님을 디스하는 발언을 하시네요. 오늘 공격적이시네요. 네. 네. 저번 주는 제가 아니 이게 공격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디스가 아니라 서 관심 분야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네, 다르다는 관점에서 네, 보겠습니다. 다르다는 관점에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이제 이게 보안이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단기 테마로 끝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테마가 지속은 되겠지만은 네. 시세도 지속이 될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양자암호 산업이 안 커진다라는 게 아니라 산업이 커지는 거하고 주식시장에서 그 시세가 나는 거하고는 디커플링 날 때도 있거든요. 같이 갈 때도 있겠지만 이게 처음 이게 그러니까 초전도체처럼 처음 딱 부각되게 되면은 양자암호 관련해서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막 관련된 종목 찾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산업과 시세가 같이 같은 흐름이 보는데 이게 테마로 끝이 나게 되면 이게 서로 이제 디커플링 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보안 관련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언급을 안 하는데 블록체인 네. 처음에 가상화폐 얘기 나오게 되면서 블록체인 보안 얘기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라운시켜 관련돼 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부각이 됐지만은 지금 꽤 식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양자암호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재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좀 관심은 없어요. 그 보안주라는 게 또 최근에 그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디지털 화폐, STO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디지털 화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상화폐를 제외하고 한국은행도 CBDC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뭐 이렇게 말씀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대단한 게 아니라고 물론 바꾸는 과정의 기술력은 대단한 과정이지만 이게 본질을 뜯어보게 되면 이런 거였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화폐 디지털화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페이 같은 거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신용 대 신용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페이가. 근데
이게 이제 신용 대 신용 거래가 아니라 화폐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화폐 디지털화 돼가지고 디지털 화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 이런 거였어? 라고 끝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네. 만약에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 디파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폐 디지털화가 이게 커지게 되면은 이거는 정부의 정체성을 저는 흔드는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중앙은행이 어쨌든 화폐 거래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민간 쪽, 디파이라는 민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화폐 주도권을 뺏기게 되면은 정부의 영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제가 볼 땐 CBDC라는 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맞고 STO 같은 경우는 관련주보다는 앞으로 뭐 직두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이렇게 예를 들게 되면은 STO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은별랭크가 예를 들게 되면은 네. 은별랭크와 식사할 수 있는 점심 식사권 요거를 아무도 안 이제 사는 거 아니에요? 걔도 살 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팔게 되면 이게 민간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이터마토를 통해서 팔게 되면 이게 STO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식사권에서 고유번호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시건번호, 그러니까 소위 말해 시건번호. 그러니까 사람을 예를 들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있잖아요. 이거를 붙인 게 저는 STO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발행하게 되면은 결국 이게 어디서 거래를 할 건가? 결국 이제 제도권을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그 수혜는 저는 증권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걸 거래를 활성화돼서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게 된다. 그럼 결국 수수료 문제잖아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돈 되게 많이 벌었잖아요. 네네. 시장 되게 좋을 맞죠. 때 네. 영업이익이 50% 넘어가면서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보니까 강남에 부동산 사더라고요. 여담이지만 사는데 뭐 여담이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담인데 그래서 가상화폐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스스로 돈을 번 것처럼 STO가 활성화가 되게 된다라면 저는 증권사가 돈을 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제도권을 들이게 되면은 그 플랫폼, 거래 플랫폼은 증권사가 제일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그 중에서도 소형증권사, 그거 좀 보는데, 그거 이상, 그 정도 의미가 있지, 그거 이상 의미를 두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모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이제 제 관심권에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좀 관련된 설명들을 해주셨는데요. 촌 팀장님이 오늘 주제 준비하셨으니까 좀 반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게 되든 수익만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아무리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뭐 이사님이 원칙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투자는 가치 입각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거를 이제 한정적으로 하면 사실 테마주 잘못하면 곡물, 뭐 유가 이런 것들 실적 반영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이사님 반박하는 게 저는 요거까지도 저는 지향을 한다. 그래서 네. 양다리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는 가치 투자랑 단기 스윙도 양다리를 걸쳐 있으니까 제가 좀 재밌게 매매할 수 있는 섹터 말씀드린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상품 언제 나오나요? 그 앵커님 식사권? 저요? 일단은 좀 상품성이 확인이 되면 그때 출시하는 걸로. 네, 철벽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릴 종목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인데 네. 제가 이제 오전에 이제 출발하면서 봤을 때는 대장급 종목들은 정말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네. 주가 위치가 위험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장은 당연히 갤럭시와 머니트리죠.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지금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나오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이 끌고 가고 있죠. 그다음에 갤럭시와 SM이 2등인데 기관수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시가총액이 738억이라서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서울 옥션이 3등이죠. 근데 기관수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일봉은 위험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괜찮고 갤럭시와 SM도 괜찮고 네. 서울옥션도 괜찮은데 저는 갤럭시와 SM이랑 서울옥션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드림 시큐리티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드림 시큐리티보다 변동성 강한 종목을 원해 라고 하시면 한국정보인증 괜찮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는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게요. 컴퓨터나 뭐 온라인 결제 하시다 보면 이제 인증 보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유문서 문서 보안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매출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유지하는 건 아니고 한 5에서 10%씩 꾸준하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네. 2018년부터 꾸준히 보시면 매년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고 2023년에도 안정적으로 실적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국방 부분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드림 시큐리티가 3주 전에 국내 1호 양자 암호 통신 보안 기능 확인서를 획득을 했습니다. 네. 양자 암호에 대한 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매매를 할 때는 이제 보안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보안 기술력을 드림 시큐리티가 최초로 확보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사측에서도 이 양자 암호 보안 기술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더 매진하겠다고 이제 범진규 드림 시큐리티 대표가 포를 밝혔으니까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거래량 안정적이고 21선에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수급 동향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3일 연속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개장하고 출발했을 때는 외인 순매도였거든요. 근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외인 순매수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양자암호 관련해서 시세가 나올 때는 이 드림 시큐리티가 낙수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플로우까지 긍정적인 드림 시큐리티 추천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그럼 정 이사님은 이쪽은 일단은 뭐 관심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네.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떡하죠? 종목도 준비를 안 했는데. 종목 안 하셨어요? 뭐라도 하나 해주십시오. 네, 뭐라도 아무거나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오늘 종목을 ALT를 준비를 했거든요. 양자암호랑은 관련이 없는 네, 쪽이죠. 온 디바이스 AI. 아, 네. 저거 준비를 했는데 요거 이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온 디바이스 AI는 결국 이제 관건은 API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그 스마트폰에서 이제 PC의 CPU 역할을 하는 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인데 일단 요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제가 미래컴퍼니 말씀드리면서 중국 BOE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드렸는데 지금 ALT도 주가 차트를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요것도 잘 보시고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선익 시스템도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우상향 전고점 이제 돌파하면서 우상향 그림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DMS 그러니까 다 이게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입니다. 네. 장비 업체들인데 물론 디스플레이 쪽으로 제한시켜서 말씀드렸으면 그렇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방금 보여드린 종목들은 그 샘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DMS도 그렇고 선시스템도 그렇고 이제 또 보시게 되면 ALT도 마찬가지고요. 요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완만하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찌 보면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의 어떤 예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그리고 간단하게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듯 하면서 좋은 시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뜬다니 같은 말이야 할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종목을 등락하는 말씀드렸잖아요. 하락 종목수가 많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은 안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코스피도 1% 하락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수가 900점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보면은 시장 참여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봐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보게 되면은 선익도 그렇고 ALT도 그렇고 이런 시장에서도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 구간에서 이런 종목들을 얼마만큼 잘 이제 핀셋으로 찝어내냐 여기 관건이기 때문에 시장 이렇게 한번 차트 돌려보시면 이런 종목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번 돌려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어찌 보면 지금 시장에서 대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선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이렇게 종목별 장세 속에서 또 ALT라는 종목을 찝어주셨고요. 양자 암호 쪽은 아니고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일단 오늘이 또 12월의 첫 거래일이기도 하니까 막판까지 저희 좀 유망할 만한 뭐 한 달 정도 주목해볼 만한 섹터 같은 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ALT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님 준비하셔서 저도 살짝 봤는데 네. 어떤 그냥 저는 투자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추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간 실적이 매우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3분기에는 살짝 휘청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업황을 고려하면 사실 휘청거리지 않은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7월에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136, 12, 136, 9, 12 이제 보예수 물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예수 물량이 나올 타이밍이 됐는데 정확히 언제 나온지 모르니까 이 부분을 투자하실 때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증권사 리포트가 정말 TSMC만큼 뭐 커진다는 게 아니고 이제 기술력이 유사하다. 그래서 후공정 관련해서 안정성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가 있고 수급이 너무 좋네요. 기관 순매수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호예수가 언제 풀리는지 이제 보통 공시 보면은 이제 신주 상장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때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지 그 외에는 저는 뭐 흠잡을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앵커님이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배당주에 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주요? 이제 네. 원래 11월 중순에 배당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배당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배당주들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배당 말씀드렸을 때 기아 말씀드렸고 그다음 한 가지 추가할 거는 제가 KB금융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꾸준하게 금융주이기 때문에 배당을 5% 6% 챙겨줬었는데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올해 실적이 엄청 잘 나올 것 같대요. 근데 그 뉴스 나왔을 때 차익이 나왔습니다. 네. 오히려 배당 수익을 이제 꽁으로 갖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눌림 부분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오늘 외인 순매수 들어오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사님께 바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도 다시 시간 줘요. 너무 넘기시면 안 되니까. 시간 몇 분 남았어요? 2분 짧게 한 남았습니다. 2분 정도? 남았어요. 네. 다 하세요 그냥. 저 더 이상 투자 인사이트 다 떨어졌습니다, 이사님. 그 대신에 그 유튜브 채팅창 있는 거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 승비님이 설마 11월이 고점이 되는 걸지라고 그 질문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재상승 기다리고 계실 텐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는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로 일단은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시장 반등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을 보게 되면은 자 보세요. 7월달 고점에 쭉 하락을 하다가 11월달에 시장 반등 나오게 되면서 같이 이제 상승 좀 전환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추가 상승이 좀 제한되게 되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정체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개별적으로 가는 종목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게 되면은 뭐 탑머티리얼 같은 것들이 뭐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현대 BNG 스틸 그런 것들이 이제 요거는 그 연구자석 관련 내가 2차 전지를 보는 게 맞는 거네요. 그래서 그쪽으로 대안이 있는데 그쪽도 못 가게 되면 답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2차 전지는 이게 상반기 시세가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도리어 독이라고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2차 전지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은 11월이 고점이 될지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공매도가 없어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과 상관없이 가는 종목은 계속 나올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오늘 신고가 보게 되면 클래시스하고 비올이 신고가 같거든요. 네. 차트를 보게 되면은 너무 높아요. 어찌 보면은 상반기에 에코프로가 기억이 날 정도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비올이는 비올인데 이게 1,600원에서 지금 9,800원까지 갔거든요. 오늘 고점 기준으로. 네. 근데 이게 아마 더 갈 것 같아요.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매도가 없거든요. 어찌 보면 공매도 같은 경우 이런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전고 좀 뚫어보면 신고가가 나왔고 공매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비올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도 영업이익률이 57%? 네. 와, 핑계가 있잖아요. 실적이 폭발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 이 핑계를 대고 계속 이걸 밀고 나가게 되면 이 종목을 제어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비율을 매수하라는 것들이 아니라 11월이 고점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10월이 고점이 되고 시장이 정체에 들어가도 이런 종목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선시스템 같은 그리고 미래 컴퍼니 같은 종목들은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개별 종목 장세다. 그래서 종목 픽만 잘하게 되면은 정말 12월도 쏠쏠한 시장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종목을 잘 고르셔가지고 산타랠리를 개인적으로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님 그리고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 양자암호 그리고 로봇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마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수익 잘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